오늘 월가의 그 모멘텀은 주식시장 증시 모멘텀은 트럼프 연설이었습니다. 뉴욕 경제인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연설을 한 것인데 최근의 경기와 또 뭐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해명차 하는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이 이제 월가에서 어떻게 나올까 해서 조금 움츠러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최근의 무역 그 해빙에서 조금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고 조심을 좀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중립으로 반응을 했고 협상에 대한 서명이 뭐 거의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 협박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반응이 정리를 하자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흐름이 최근에 이어지는 걸 깨지는 않는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그 신호로 요 채권 펀드에서의 자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게 9월달 이후로 지금 3개월째 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는 흐름, 채권 시장에서 쏠렸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오늘 잠깐 멈칫 스톱해 있는 것이지 이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로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한 미국 국채금리들이 수익률이 반등하는 그 흐름하고 지금 바로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흐름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로 오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이제 흘러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흐름이 계속 좋다, 좋게 본다,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국채금리가 9월달부터 이렇게 3개월째 반등을 하는 흐름의 기조가 계속 앞으로 추가될 것이다. 이게 흐름이고, 이게 바로 시장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왜 올라가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과도하게 몰렸던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요 이탈하는 흐름이 바로 시장금리 상승의 원인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흐름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반영을 하면 전망을 갖다가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걸 갖다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글로벌 경기 흐름 성장률이 이제 2020년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온통 악화된다 그랬죠.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리세션이 심화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견해는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경기 전망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주 쪽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떨어뜨리지도 않지만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2020년 말까지. 2020년 말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도 말에.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는 중단 스톱. 그리고 이제 대선 전에는 언제나 주식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선 릴레이 동안에 온통 뭐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월가의 전망의 골디락스 환경이다. 주식시장이 골디락스라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것이 최고다. 뭐 그런 전망들이 지금 점차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 오늘 주식시장에서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이제 이 흐름이 벌써 선반영해가지고 11월 달에 운송주가 5% 올랐고, 은행주가 5% 올랐고, 소재주가 3%, 이게 전부 다 경기주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을 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이걸 완전히 확 뒤집어 놓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건 아니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이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게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먼저 유럽은행들이 지금까지 11월 달에 벌써 파리바 은행이 7%, ING가 5%, 요건 뭐 보험회사죠. 그 다음에 이 산파울로, 이게 그 스페인 은행이 4% 올랐고, 이렇게 은행주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11월 달에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이 금리 하락 인하 이것 때문에 은행주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다시 어깨를 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강하다. 요게 지금 특징인데, 은행주 중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은행, 상업은행의 가장 대표로 항상 보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올해 내내 그냥 그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실적이 뭐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되면은 실적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주가가 10월달, 벌써 9월달 바닥치고 그다음부터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뚫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장금리, 국채금리 수익률 올라가는 흐름하고 똑같이 지금 흘러온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를 따라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만드니까 은행의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알고 미리 주가가 선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봐야 될 그 신호인데, 시사점인데, 한국의 은행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겠죠. 보여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몇 년간 동조를 못했고, 그런데 은행들의 실적은 사실상 꾸준히 늘어나왔습니다. 좋아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은 계속 떨어지고, 실적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안 오르니까 PER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계속 배당 수익률은 올라왔고, 배당 수익률이 3%에서 지금 5%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은행이 왜 못 가느냐? 은행들이 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문에서도 그 제목을 그렇게 달고 뭐 은행이 아주 나쁜 놈들인 것 같지만, 사실상 대출금리가 올라간 게 바로 여기 확인이 됐죠.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에다가 스프레드 마진을 붙여가지고 대출금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당연히 올랐다. 한국의 대출금리가 미국의 해외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니까 이 글로벌 금리 오르면은 거기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 금리는 떨어지지만 대출 금리는 더 올랐다. 예대 마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장 금리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주가가 먼저 올랐는데, 한국은 여기 따라가지를 못한다. 왜 못 따라가느냐? 국내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온통 단타치기만 하고 있으니까, 갬블만 하고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꾸준히 사야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이 나쁜 게 아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국내 시중은행도 실적 좋아가지고 지금 배당을 5%씩 주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주가 안 올라가면은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 배당은 계속 더 올라가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계속 좋아지겠지 뭐. 그리고 오늘 증권사 실적들이 좋다고 온통 신문 뉴스를 장식했던데, 최근에 실적 발표한 증권사들 실적이 계속 좋죠. 그 증권사들 실적이 왜 좋으냐?
이 전부 다 단기 대출 금리를 올려가지고 기관 개인들한테 전부 그 스탁론 단기 대여금 해가지고 전부 다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중에 이 증권사들이 이제 뭐 은행 대출 장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자금 운용 구조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 단기 대출이자 이 수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실적이 좋다. 증권사들도 실적이 좋다. 보험에서는 아직까지 뭐 좀 애매한데 어제 뭐 코리안리 재보험사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금융권 전체적으로 뭐 다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받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